더불어민주당이 영수회담이 끝난 지 하루 만에 강공 모드로 돌아섰습니다.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거절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예고했던 최상경 특검법, 또 전세사기 특별법, 그리고 이태원 특별법 재의결까지 5월 임시국회에서 지체 없이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죠. 문제는 이제 내일 본회의 개최 여부인데 어제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본회의 개의 일정을 여야가 논의했는데 합의가 불발됐습니다. 민주당은 그래도 내일 반드시 열어야 된다 하는 입장이죠. 국민의힘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입장이고요. 김진표 의장은 양당 간 합의가 있어야 본회의를 열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좀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김 의장을 지금 압박하고 있죠.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어서라도 처리를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자, 특검법이 통과해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고 재의결 투표 일정을 고려할 때 서두르지 않으면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님, 어쨌든 여야 영수가 뭐 협치의 물꼬를 트는 것 같았는데 뭐 하루도 못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김진표 의장이 상당히 그 의장으로서 바람직한 자세라고 봅니다. 이번에 뭐 추미애 당선자나 의장 후보 4명은 의장은 이제 그 중립을 지킨 자리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지만 우리 법원 이제 의장은 당적을 못 가지게 돼 있거든요. 이 말은 이제 여야를 초월해서 공정하게 사회를 봐라. 이게 우리 법이 의장한테 부여한 데는 책무다. 이렇게 보고요. 아마 이제 그 김진표 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는 일방적인 통과 사회 안 보겠다. 뭐 이거는 저는 상당히 그 바람직한 태도고 이제는 이제 여야도 합의를 해야죠. 특히 이태원 특별법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악법자 영장 청구 정도만 빼면 충분히 합의 가능하거든요. 네. 대통령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뭐 이렇게 그 서로 협의를 해서 조금씩 양보하면 통과시킬 법이 많이 있다 이래 봅니다. 네, 정윤수 기자님. 네. 우리 서 변호사님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잘하고 계시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거든요. 그 자격이 없죠. 네, 국회의장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은 그냥 사회자가 아닙니다. 그리고요, 의장은 국회가 민의의 전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투표해서 걸어다니는 헌법기관 300명을 대표해가지고 의장이라는 직위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수많은 민생 법안들 여야가 합의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회의 안 엽니다. 이러고 버틸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의장 주재 하에 여야 원내대표 그리고 수석부 대표들 모이라고 해서 선은 이러고 후는 이러니 당신들 이렇게 합의해서 회의를 열어서 어떻게든 민생 법안들 통과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일이 되는 방향으로 가져가야 의장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지 여야 양측이 합의하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이게 어떻게 국민들의 세금으로 일을 하는 의장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의장이 끝나는 그날까지 지금 국민 세금으로 해외여행 다니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해외여행 가려면 가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밀린 숙제부터 하고 가야죠. 학생이 학교 갈 때 숙제 안 하고 가면 선생님한테 혼납니까? 안 혼납니까? 이거 국민들이 회초리 안 들겠어요? 이런 의장 되겠습니까? 이런 비판 당연히 되는 거고요. 제가 취재해보니까 일단 개인은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제 표결 관련해서 처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의장이 의장으로서 자기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고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최상병 특검법은 억울한 우리 해병이 국민들 수해 나가지고 실종자 수색하다가 생명을 잃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 어떻게 된 건지 확인 안 해도 됩니까? 그리고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여기에 어떤 정쟁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민생 법안들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서 변호사님께서 착각한 게 있는 것 같아서 사실관계 하나만 바로 잡겠는데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서 대통령이 언급한 영장 청구권은 조사위원회가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영장 청구권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검사들만 갖고 있어요. 이것을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특조위가 갖고 있는 것은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그리고 등등 기타 여하 어떤
이유가 있을 때 검사들에게 영장 청구권을 의뢰할 수 있는 영장 청구 의뢰권이 있는 겁니다. 그럼 조사위가 의뢰도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야 간의 협의로 이건 이렇게 다 정리가 됐어요. 지금 남아있는 쟁점 딱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특조위 위원들을 누가 추천할 거냐. 대한변협이 추천할 거냐 아니면 기타 다른 쪽에서 추천할 거냐. 이 얘기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중심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이 내용인데 마치 영장 청구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네. 뭐 우리가 잠시 뒤에 논의하기로 했던 내용까지 지금 포함을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종영 부대변인은 어떻게 봅니까? 이제 김진표 의장의 행동에 대해서는 지금 비판적인 댓글이 많이 있어요. 네. 예. 뭐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비판적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국회의 대표이자 또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이 김진표라는 정치인이 여야 합의에 대해서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회의장 일종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해도 뭐 저기 상대편이 있고 심판이 있는 건데 이 심판이 지금 이 어려운 이 정치 상황 속에서 예정되었던 이 북남비 순방을 간다는 것은 국회의장이 이 민생 현안에 대해서 몰라서 이 순방을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한번 이 여야가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와중에서도 합의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달라. 저는 이런 메시지가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순방 가는 것이 어떻게 해외 여행입니까? 우리 국회를 대표하는 그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국가를 대신해서 이렇게 공식 일정을 수행하는 것이고 이 와중에 사실 지금 대비되는 모습이 차기 국회의장을 하겠다는 후보군들을 보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발언도 지금 서슴지 않는 후보군들이 많이 있는데 참 대비되는 모습이다. 김진표 의장이 이번에 우리한테 묵직하게 여야 합의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던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국회법의 임시국회 때는 그 목요일마다 본회의를 일단 열도록은 돼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는 국회법상은 그걸 열어야 되는데 여야 합의 하에 여야가 그냥 묵인 하에 지나왔죠. 근데 이제 국회의장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김진표 의장에게 좀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아까 심판 얘기를 했는데요. 심판의 주요 목적은 반칙을 하지 않도록 반칙을 잡아내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행정부가 과연 올바른 경기를 하고 있느냐. 반칙을 너무 일삼잖아요. 특히나 입법부의 수장 자체는 개인의 정치적 자산을 쌓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본인이 합의가 본인의 정치적 자산이라 하더라도 입법부의 수장은 상권 분립에 있어서의 어떤 그 견제와 균형, 그 다음에 입법부가 민의의 전당이라는 입장에서 민심을 받드는 그런 선봉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300명의 어떤 국회의원들 중에 절반 이상이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의 특검과 그다음에 이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고 있으면 이게 민심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할 때가 있고 합의를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입법부 수장의 본연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순방까지 나오면서 어떤 본회의의 일정을 얘기한다. 이거는 잘못하면 유종의미를 거두지 못하고 따지고 보면은 직무유기를 하는 좀 개인의 정치적 자산에 치명적인 어떤 흑역사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국회의장께서 좀 오늘 곰곰하게 수고했으면 좋겠다. 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댓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국회는 반드시 열어야 한다. 국회의장은 마지막을 불명예로 끝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김진표 국회의장은 마무리를 잘해야 합니다. 욕먹는 정치인으로 마무리하지 않기를요. 국회의장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십시오. 무엇이 중요한지 살피십시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의회, 외교도 중요하지 민주당 현안만 중요한 건 아니질 않나?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김진표 의장 행동 보니까 추미애가 국회의장 돼야 한다는 게 절실합니다. 은근 이 과정에서 득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몇 개월 전에 약속한 해외 순방을 여행이다 이렇게 표명하는 건 그래도 좀 아닙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반면에 해외 순방을 꼭 이때 가야 하나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14, 16일 북남미 순방이 예정돼 있는데 여기 이제 여야 원내대표도 다 동행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게 됐잖아요.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막판까지 왜 모두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냐 사투리가 나왔습니다. 아따 참말로 너무하는 거잖아요. 사투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영민 의원 같은 경우는 내일 임시국회 열지 않으면 출국 저지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서준혁 변호사님 이게 민주당 내부에서 간단치 않습니다. 뭐 어떻게 출국 저지할지 뭐 방법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 공항에서 들어눕겠다는 건지 출국 저지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되고요.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요.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가 주도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분이 이번에 서초에서 떨어진 분이에요. 예를 들어 이제 미국에도 대통령이 재선하잖아요. 근데 그 선거에서 누가 졌다. 트럼프가 예를 들어 반이 졌다. 근데 임기는 몇 달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대통령의 자리는 1분 1초도 비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선거에 패한 대통령이 모든 걸 다 권한을 행사하는 게 마지막까지 맞을까요? 물론 이제 북한군이 막 쳐들어오면 대통령이 권한 행사해야지. 그거는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그게 아니고 물러나는 대통령은 조금 이게 새로운 걸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대법원장을 지명한다든지 뭐 감사원장 지명한다든지 이런 거는 후임 대통령한테 남겨줘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회도 절반 가까이 바뀌었을 거예요. 전부 이게 공천 못 받거나 선거 떨어지거나 바뀌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새로운 수는 새 술에 담듯이 22대 이번에 국민의 신임을 받은 의원들한테 중요한 거 결정은 넘겨주는 게 맞아요. 3년 11개월 동안 그냥 놀다가 이제 1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하자. 우리 선거도 졌는데 이제부터 열심히 일하자. 이게 뭡니까? 그 다음에 국민의힘도 그러잖아. 민생 법안 처리는 동의해 주겠다고. 민생은. 근데 최상병 특검법이나 이거 공처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이게 하루가 급한 민생 문제는 아니잖아요.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민생 급한 법안이 있다면 뭐 일부 열어야 되겠죠. 그게 아니고 이게 정치나 중요한 이런 거는 차기 국회에 넘기라. 왜 국회는 떨어진 절반이 있는 사람이 하느냐 이 지적을 합니다. 아니, 정성 기자님, 예. 그런데 네. 지금 댓글 보면 영수회담 빈손의 대가가 특검법 처리다 이런 네. 글이 있는데 지금 민주당 안에서 두 분이 만났지만 대통령이 변할 조짐이 없다. 예. 변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굳히는 건가요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게? 뭐 사실 이제 어제 오후부터 공방이 시작됐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 양쪽 서로 할 말하고 이제는 갈등 국면으로 가는 거다라는 건 당연히 예상되는 수순인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서 변호사님 오늘 계속 반론을 제가 하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그 최상병 특검법은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뤄도 되는 법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회법에 따라서 패스트 트랙에 태워져서 지난 4월 3일인가요? 이후로 언제든지 표결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법리적 절차에 따라서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게 오히려 위법한 거다. 그리고 홍익표 대표가 서초에서 떨어지든 이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의 임기가 5월 말까지예요. 그러면 정해진 임기까지 원내대표로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게 이게 왜 문제인지 문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김진표 의장의 경우에 사실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입법, 사법, 행정이 엄연히 이제 그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민주주의를 이렇게 구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이 국회가 의결한 법안들을 건건히 거부권 행사한 게 벌써 9번째 아니겠습니까? 최상병 특검법까지 하게 되면 10번째 거부권을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국회의 입법권이 무시되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장으로서 최소한 한 말씀 하셔야 됩니다. 예? 국회를 이렇게 대통령이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다. 국회가 표결 처리한 그리고 국회가 임명한 인사들에서 대통령이 임명장도 주고 그리고 법안도 통과시키고 협조해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국회의장으로서의 자기 역할이고 직업윤리에 맞는 태도인 것이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회의조차 열지 않겠다라는 태도로 나오면 이분 스스로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제가 해외여행이라고 얘기한 가장 큰 이유는 순방은 의전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어땠습니까? 독일 순방 앞두고 나흘 앞두고 여러 가지 국내 상황 때문에 취소하셨어요. 예. 국회의장은 이렇게 어려운 국내 현안이 있는데 이런 거 무시하고 그냥 떠나도 되는 겁니까? 예, 그런 질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문정영 부대변인. 예. 이 장윤성 기자님은 이제 아까는 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제 숙제 안 한 학생에도 빗대기도 했고 예. 또 대통령도 외유 취소했는데 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봐요? 저는 근데 어떤 정치적인 토론을 할 때 그 맞지 않는 비유나 표현은 저는 가급적 안 쓰려고 하거든요. 근데 왜냐면 국회의장은 삼부 요인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장이 직접 민생을 챙기는 건 아니에요. 예. 직접 국회의장이 뭐 입법을 한다기보다는 중재를 하고 그게 어떤 삼부 요인으로서의 역할인 것인데 국회의장이 해외 순방을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민생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다? 이런 거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맞지 않는 표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동시에 저는 그 민주당에 비판할 생각이 전혀 없고 저희 당이 오히려 반성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연장선상에서 지금 국회의장에 나간다 하시는 분들 뭐 육선인 조정식 의원, 추미애 의원 아주 지금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으로부터 지지율이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대놓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어떤 역풍이 전혀 안 불고 있어요. 원래 일반적이면 어떻게 국회의장이 그 엄정한 중재와 중립을 어기고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중립이 필요 없다는 식의 발언을 어떻게 대놓고 할 수 있냐. 국민적 비판이 따라야 되는데 그런 게 별로 안 보여요. 네. 그만큼 지금 저희 당과 대통령이 못하고 있다 또는 위기에 처해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김진표 해외 순방과 무관하게 앞으로 정말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장이 돼서 이끄는 22대 국회는 어떤 모습일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그리고 그 끔찍함을 그냥 끔찍하다 이렇게 비판할 게 아니라 우리 당이 더 빨리 변화해서 그런 잘못된 국회의 모습을 바로잡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뭐 그렇게 국민의힘에 대해서 뭐 성찰하고 반성하는 거 다 이해는 하지만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장 된 게 끔찍해요? 지난 2년이 더 끔찍할 거예요,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40총선에서 이 끔찍한 걸 다시는 경험하기 싫다라는 것이고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장이 되든 말든 그게 끔찍하든 국민의힘이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심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들은 좀 우리가 좀 다시 알아새겨야 되고요. 민생 얘기를 해요, 국민의힘이. 저는 참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민생을 챙긴다는 것은 첫 번째 민심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민심을 읽은 다음에 그거를 제대로 독해를 해야 민생을 챙기죠. 그런데 민심을 전혀 읽지도 못하면서 민생 입으로만 하고 있어요. 최수근 사업의 특검이 왜 민생이 아닙니까? 젊은 그 자녀를 잃은 엄마의 마음 그리고 국민의 마음 그거를 보듬는 게 민생이에요. 입으로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돈에 뭐 통장에 돈이 쌓이는 거 이게 민생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죽고 사는 문제들 그다음에 억울한 문제 이런 걸 푸는 게 민생 아닙니까? 근본적인 질문에서 이 정치권이 너무 이 민생을 가지고 장난질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김진표 의장께서는 이런 민생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장으로서 지금 순방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이 민생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듣고 그다음에 민주당 내에서 그래도 자당 아닙니까? 자당 의원들이 이렇게 순방 나가는데 저기 공항까지 따라가서 막는데 이걸 외면하는 게 과연 옳은가? 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말 뼈저리게 스스로 이 정치를 마감하면서 돌아보셔야 되고 제발 할 일 하고 가세요. 누가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만 보태겠는데요. 삼부요인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라고 하는데 김진표 의장이 왜 어떻게 삼부요인이 됐습니까? 국민들이 뽑아주지 않았으면 그분이 삼부요인 될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 삼부요인이 된 김진표 의장은 본인을 그 자리에 있게 만들어준 국민의 민의를 배신해야 됩니까? 역행해도 됩니까? 국민 말 안 들어도 됩니까? 자기 맘대로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삼부요인을 만들어준 국민의 뜻에 맞게 자기 정치를 확실하게 하는 게 김진표 의장의 역할입니다. 삼부요인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이런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비판을 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 강공 모드 나오는 것도 최상병 특검법과 좀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과의 만남에서도 어떤 이제 성과를 얻어내지는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를 못하면 어떤 지지층들로부터 민주당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것도 같아요. 그런 게 좀 배경에 깔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강력하게 이 김진표 의장께서는 이 최수근 사업의 특검 문제를 허투루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전세 사기 특별법이라든지 이태원 참사 당연히 이것도 처리돼야 될 부분인데
이거는 정말 젊은 아이들이 무고한 생명을 잃은 거 아닙니까? 이게 먹고 사는 것보다 왜 중요하지 않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왜 먹고 살죠?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국민들이 억울한 이 토호하는 게 이태원 참사 그 유가족들 지금 오체 투지하면서 몇 년을 지금 하고 있고요. 최상병 이 유가족들이요. 이거 뭡니까? 그런데 국회의장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거를 뭐 합의해서 가져오라고요? 말이 됩니까? 특히 국민의힘은 이걸 무슨 합의를 안 해주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안타깝고 두 번째 21대와 22대를 분리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는 연속성이 있는 것이고 또 21대 다 끝난 마당에 그 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냐? 왜 그러면 정치하는 분들한테 책임 정치 얘기를 해요?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정말로 각 지역구에서 영원함을 떠나서 국민들을 대면하는 입장이라면 최소한 억울한 부분들은 풀어주고 가자. 기본은 하자. 저는 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 조금만 제가 아니. 죄송한데 조금만 보태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 서정욱 변호사님께 좀 여쭙고 싶은데 최상병 특검법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공수처 수사 보고 나서 해도 늦지 않는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보수주의자라면 그러면 그 기본적으로 그 늘 천안함 장병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보 진영보다 더 앞다퉈서 이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서 보수 진영이 똘똘 뭉쳐서 저는 누구보다도 먼저 특검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대한민국 보수로서의 분명한 자격과 자질을 갖춘 태도가 아닌가 싶은데 왜 이 최상병 특검법을 뒤로 하고 천천히 해도 된다.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뭐가 급하다고 이걸 서두르냐. 저는 이 태도를 왜 이렇게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최상병의 그 죽음 경위는 다 알아요. 동영상도 있고 그 동료들이 보고 있었잖아요. 네. 그걸 하자는 게 아니고 대통령을 공개하기 위한 정치 특검이니까 그걸 제가 반대하는 거지. 최상병의 죽음은 저도 억울하고 다 규명이 돼 있다니까. 네. 진짜 그 위에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 이쪽을 공개하려는 의도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젊은이 죽음 중요한데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좌파 진영은 천안함에 몇십 명이 나라 지키다가 죽은데 얼마나 그 규명이라고 떠들었습니까? 오히려 북한 소행이라는 증거 어딨냐? 자초행 아니냐? 이렇게 음모론만 제기했지 이걸 규명하자고 좌파 진영에서 뭐 떠들었습니까? 생명값이 다 다릅니까? 청년들의 생명값이? 서해 공무원이 북한에 피살당했는데 대통령은 자고 있었는데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다음에 북한에 우리 주민이 넘어와가지고 강제 북송죄 2명이 죽었는데 그때는 왜 생명이 자기 진영에 유리한 생명만 끝까지 규명하자 하고 지금 공척하고 있는데 경찰이 자기 진영이 불리한 거는 죽어도 됩니까? 음모론이나 제기하고 이렇게 차별하면 안 되는데 똑같은 생명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자, 그건 물타기 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거기까지 그거는 듣고요. 그 부분이고. 지금 이제 이태원 특별법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윤 대통령도 일부 독소 조항의 문제를 제기했는데 방금 전에 들어온 윤재옥 원내대표의 발언은 그 야당과 지금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분에서는 약간의 어떤 진전된 내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